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바로 어제 미연준 의장인 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듯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시장 상황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경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파월 의장의 후임을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파월이 본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성기가 지나고 힘이 없는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간 파월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을 포함해 많은 자산 시장들이 굉장히 출렁거렸죠. 그런데 이제는 파월은 내년 6월이 되면 어차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현재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이 없어요. 반면 트럼프는 전성기를 맡고 있는 호랑이죠. 그래서 전성기를 맡고 있는 트럼프가 파월의 다음 인사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파월의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인사가 실제로 금리나 재정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행동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에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파월을 밀어내고 미연준 이사가 된다면 연준 이사가 되자마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수 있어요. 미연준 이사의 임명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 뒤에 트럼프가 있다면 99.9% 가능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승을 의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월이나 11월에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지금이 7월 2일이니까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심지어 비트코인은 지금 신고가를 뚫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알트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다가 알트코인만 쳐봐도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오는 것이 보이시죠? 이 말은 뭐다?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거대한 상승장이 오기 전 당장 쓸어 담을 알트 탑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만큼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코인들은 전부 업비트를 포함한 한국 거래소에는 전부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니까 알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찾아올 유례없는 엄청난 상승장 때 비트코인보다 더 미친 상승을 보여줄 이 코인들에 대한 정보와 매매가 가능한 거래소에 대한 건은 골든브릿지 네이버 카페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골든브릿지 알트코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자주 업데이트를 해드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자료들이 뒤로 많이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밑에 보이시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시는데 찾으시기 좋게 자료 제목과 네이버 카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코인인데 해당 코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곳에 전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솔라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앞으로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앞지를 것이라 보고 있고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 이후 알트장이 오게 된다면 이 솔라나가 가장 크게 주목받게 될 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시는데 인터넷 비용이 비싼 데다 속도까지 느린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비용이 싸고 속도도 빠른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솔라나의 처리 속도는 이더리움보다 약 1667배에서 3333배 더 빠르고요. 이더리움의 평균 거래 수수료를 보수적으로 10달러로 가정을 하면 솔라나의 거래 수수료는 이더리움보다 약 4만 배 더 저렴합니다. 이것만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앞으로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커다란 생태계로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406조 원이고 솔라나의 시가총액은 111조 원 정도인데 솔라나가 상승세를 탄다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5배 정도는 상승해줄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즉, 솔라나는 단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실 거면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온도파이낸스입니다. 온도파이낸스는 RWA, 리얼월드 에셋, 실물자산 토큰 중 하나입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전통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온도파이낸스를 주목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온도파이낸스가
무엇을 하는 코인인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 비트코인 시장을 봤을 때에는 트럼프는 현재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하여금 비트코인의 커다란 버블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는 캔터피츠 제럴드 은행의 CEO인 러트닉을 상무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캔터피츠 제럴드 은행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했죠.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것으로 또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폰지 사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하여금 아마 비트코인 시장은 배 이상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커다란 버블이 형성되는 중심 속에서 저는 이 온도 파이낸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이 전통금융권에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온도 파이낸스는 유동성 제공과 자산 관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의 국채나 채권 펀드와 같은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온도 파이낸스는 이미 JP 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과 같은 최대 자산 운용사들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파트너십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융합을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고, 거기서 중추가 되는 것이 바로 온도 파이낸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이전부터 일을 같이 해왔고 심지어 일도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실래요? 당연히 후자겠죠. 즉 비트코인 담보대출 시장이 커지고 비트코인에 버블이 끼면 낄수록 수혜를 받게 되는 RWA 코인 중 온도 파이낸스가 대장 코인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온도 파이낸스 총 발행량 중 85%가 락업 물량이며 12, 24, 36, 48, 60개월 후에 차례로 언락이 될 예정입니다. 12개월에서 60개월까지 대략 5년에 걸쳐서 물량이 풀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매년 1월이에요. 올해 1월이 2회차였고 아직 3회차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온도 파이낸스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량은 줄어드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량은 줄어들고 앞으로 이 RWA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이 코인인데요. 해당 코인은 중국에서 개발이 되면서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퍼블릭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지금 2021년 암호화폐 금지 조치 이후로 중국을 떠난 채굴자들은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이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는데, 미국의 세수 기반을 강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분야에서 기술적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게 해줬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고, 중국이 지금의 스탠스를 고수한다면 이 크립토 시장의 모든 주도권들을 미국에 다 뺏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이 크립토 시장의 거대한 흐름,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방파제를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러한 흐름을 모르지 않는 중국은 물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국에서 채굴과 거래가 불법이지만 전 세계 비트코인 생산량 중 21.1%가 여전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홍콩을 통한 비공식 비트코인 매수 활동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중국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한 것으로 보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향후 5년간 중국발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의 대규모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해당 코인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블록체인인 만큼 앞으로 수혜받게 될 중국 코인 중에 이 코인이 대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정시우 트레이더가 올려드리는 골든브릿지 알트코인에서 보시면 매매가 가능한 거래소 정보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자료 제목이랑 홈페이지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코인명이라도 한번 체크해 두세요. 저는 다른 유튜브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다른 코인 유튜브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냥 이 코인, 저 코인 다 내뱉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는 제가 맞고 틀림에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손절하면 손절하고 가져갈 거면 가져간다고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라고 항상 맞을 수 없고 항상 수익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잘 이끌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커다란 상승 추세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조급하게만 매매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좋은 코인을 좋은 가격에 가지고 있으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우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